안녕하세요, 나연석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과 장비들, 아령, 원판 등등부터 해서 유산소 기구들, 런닝머신, 자전거, 스텝밀, 마운틴 클라이머 등등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들 때문에 처음 헬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떤 순서로 운동해야 되지? 막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전 생 초보 헬서를 위한 운동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보자일 때는 자세를 완벽하게 하려고 지향하되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남한테 나의 엉성한 모습을 보이기 민망해서 집에서 자세 연습을 하고 헬스장에서 능숙한 모습으로 하겠다는 건 사실 그 운동의 본질이랑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배우러 갈 때 집에서 골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골프 등록하지 않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 집에서 연습한 다음에 가서 안 하잖아요. 그냥 가서 배우는 거지. 헬스도 마찬가지로 헬스장에서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못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몸부터 풉니다. 헬스장에 가면 웬만하면 적당히 빈 공간이 있을 텐데요. 가끔 머신이 너무 많고 사람도 많아서 빈 공간이 없는 헬스장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어있는 유산소 기구 있죠? 그 뒤에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 운동할 때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목, 어깨, 허리, 무릎 같은 관절 돌리기랑 간단한 스트레칭 하면 됩니다. 가끔 방송에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들이 몸을 풀 때 되게 진지하고 막 멋있게 준비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준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밥만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니까 엉성하고 어색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자신만의 방법과 페이스로 움직여서 다치지 않게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적당히 몸을 풀었으면 런닝머신에서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조깅을 합니다. 이렇게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이유는 나 이제 운동할 거니까 너 긴장해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때 컨디션 좋다고 오늘 컨디션 좀 좋은데? 이러면서 막 빠르게 뛰면 절대 안 됩니다. 힘이 넘쳐도 천천히 뛰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덜 풀려서 힘줄과 인대는 데미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럼 준비 운동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는 다관절 동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왕이면 프리웨이트로 하는 게 좋아요. 방법을 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들 앞에서 하려는 민망함보다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망함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국가대표 운동 선수도 처음인 시절이 있었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 잘하는 고인물들도 다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다 공평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점점 늡니다. 저는 이게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가게 만들어주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히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니까요. 단, 자신이 초고도 비만이거나 정말 근육이 없어서 관절이 위험한 체형이면 혼자 하는 건 정말 비추천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간단한 런지나 스쿼트도 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튜브에 나오는 런지, 스쿼트, 랩풀다운, 팔굽혀펴기 등을 검색해서 어설프게나마 따라하면 점점 실력이 늡니다. 네, 세 번째로는 단관절 동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단관절 동작은 하나의 관절만 사용하는 운동으로 대표적으로는 덤벨 컬이나 케이블 푸시다운, 레그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다 가만히 있고 하나의 관절만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초보자는 쉽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어렵게 꼬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발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각도를 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그건 그냥 노동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초보자가 혼자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면 운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안 가게
관절 너무 펴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펴지 말고, 그냥 편하게 관절 안 움직이게 고정해서 최대한 하나의 관절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 운동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건 저도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근데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좋냐 하면, 무거운 걸 드는 고강도 운동은 체내에 젖산이나 활성산소 같은 피로물질을 쌓이게 만드는데, 이런 물질들이 노화를 촉진시킨대요. 근데 고강도 운동한 후에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볍게 유산소성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전 마지막에 또 유산소 운동하려고 러닝머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잘 안 해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생 초보자를 위한 운동 순서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너무 완벽을 지향하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뭐 먹여주고 키워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신경이 쓰이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자신한테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